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달 24일 또다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여러 대가 독도 인근 방공식별구역 즉 카디지에 진입했다가 이탈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H-6 폭격기 2대는 동해 북쪽 지역에서 러시아 군용기 4대와 합류했다가 카디지를 이탈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진입할 때 위치 등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행을 지키는 것과는 거리가 먼 중국은 이번에도 우리가 카디즈 진입에 대해 경고하자 한 라인을 통해 통상적 훈련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국 국방부가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하는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러시아군의 초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활주로를 날아오릅니다. 또 다른 전투기 한 대도 곧바로 뒤를 따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제작한 영상인데 중국 관영 CCTV 군사 채널이 SNS 계정을 통해 이 영상을 공개한 것입니다. 화면 하단에는 중국과 러시아군이 연간 훈련 계획에 따라 24일 동해와 동중국해, 서태평양 해역 상공에서 연례성 연합 공중훈련을 했다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이 카디즈 진입 영상을 공개한 시점입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쿼드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관련국들은 중국에 대한 견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날 중러의 비행 훈련은 쿼드 개최국인 일본과 미국에 대한 경고성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들의 이런 비행 도발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거의 일상이 돼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중국 전투기들의 도발 수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행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캐나다 언론들은 중국 전투기들이 캐나다 정찰기로부터 20에서 100피트 떨어진 거리까지 근접해 비행하고 있다. 캐나다 조종사들이 중국 조종사와 눈을 마주칠 수 있고 때로 중국 조종사들이 손가락 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중에서 상대 전투기 조종사의 손가락 욕이 보일 정도면 초근접 비행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캐나다 공군 대변인 역시 중국 공군이 국제항공운항 안전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런 행위는 신사적이지 않으며 캐나다 조종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캐나다 공군 정찰기는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CP-140 해상 초계기입니다. 이 초계기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 주둔하며 북한 선박 동태를 감시하는 이른바 네온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중국 전투기처럼 고속 비행을 하며 근접 비행을 하는 것은 매우 위협적이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중국 F-8 전투기가 미국 EP-3 정찰기에 근접 비행을 하다가 충돌해 중국 조종사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캐나다군의 보도에 대해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찰기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자주 침범하고 있어 중국 공군의 우수한 화력과 기동성으로 캐나다를 저지한 것이다. 카디즈를 비롯해서 이웃 국가가 설정한 구역에는 무단으로 진입하면서 자신들은 위험한 행동까지 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호주 정찰기에는 더 어이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26일에 발생했습니다. 호주 공군 P-8 초계기가 평소처럼 남중국해에서 정찰 활동 중이었는데 이때 갑자기 중국 J-16 전투기가 나타나 호주 초계기에 바짝 붙더니 작은 알루미늄 조각인 체프를 뿌린 것입니다. 체프는 일반적으로 적 비행기가 미사일을 발사할 때 회피를 목적으로 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근접 비행이나 위협 비행을 할 정도로 중국 전투기의 안전성이나 조종사들의 비행 능력이 우수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국 우려했던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중국 후베이성 상양시의 한 민가에 훈련 중이던 중국 전투기가 추락해 민간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영 CCTV에 보도된 영상을 보면 중국 공군 전투기인 J7 한 대가 민가로 추락해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J7은 중국이 1960년대 옛 소련의 미그-21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한 2세대 전투기로 노후화를 이유로 J-16 등 최신 전투기로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인 전투기였습니다. 중국 SNS에 올라온 사고 영상에는 탈출한 조종사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겨 있습니다. 조종사는 낙하산을 이용해 비상 탈출했으며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참사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에도 문제의 J7 전투기 한 대가 남부 광둥성에 있는 주택에 추락해
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당시에도 조종사는 안전하게 탈출했고 민간인 3명이 부상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이륙 직후 기계 결함을 보인 J7 전투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고의 공통점은 노후한 J7 기종이라는 점 외에도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두 사고 모두 기체가 민가를 향하고 있었음에도 조종사는 일찌감치 비상탈출에 성공했고 피해와 희생은 모두 민간인들이 입었다는 점입니다. 이쯤 되면 중국 전투기 조종사들은 추락 시 기체가 민가를 향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한국 조종사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2021년 1월 공군의 F-52 전투기가 추락했을 때 순직한 고 심정민 대위는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 대위는 이륙 후 엔진 화재 경고 등이 켜지며 기체가 급 강하하자 관제탑과의 교신에서 2차례 비상탈출을 선언했습니다. 이때 바로 탈출했더라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심 대위는 전투기가 민가 쪽에 추락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근 야산으로 기술을 돌려 끝까지 조종관을 잡고 있다 탈출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심 대위의 노력 덕분에 사고기는 가까스로 마을과 100m 떨어진 야산에 충돌했고 결혼 1년차 청년이었던 심 대위는 순직했던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 조종사가 가진 마음가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던 것인데요. 그런데 사고를 유발하는 중국의 노후 기종 J7 전투기는 한국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한 홍콩 매체는 중국 군용기가 대만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펼쳤을 때 문제의 J7 전투기 4대도 함께 투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눈에 띈 이유는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에 J7이 출격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중국은 대만에 무력 시위를 할 때 최신식 스텔스 전투기 J-20을 포함해 최신 군용기를 투입해 군사력을 과시했는데 이와는 무척 대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J7은 56년 전 제작된 것으로 대만에서는 7번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조롱할 정도로 낡은 기종입니다. 중국군 역시 내년 말까지 J7의 운용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7번 할아버지가 왜 또다시 하늘에 나타난 건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홍콩 매체는 J7의 단면 이미지가 대만이 자체 개발한 주력 전투기 IDF 그리고 미국에서 수입한 최신식 전투기 F-16과 비슷해 대만 방공망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적인지 아군인지 헷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노후 기종 J7은 퇴역해도 여전히 하늘을 날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타국 인근에서 전투기 무력 시위 도중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조종사의 생명은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앞으로 조종사가 탑승한 전투기보다는 무인 드론을 타국으로 보내 도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를 위해 중국군은 J7을 포함한 수천 대의 퇴역 전투기를 무인 드론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대만 상공과 카디즈에서 연이어 공중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구닥다리 J7 전투기를 개조한 드론이 카디즈에도 투입된다면 대한민국 영공 근처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를 일으킬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낡을 대로 낡은 전투기까지 무인 드론으로 개조해 공중 도발에 사용하려고 하다니 기가 찰 노릇인데요. 그래서 한국 공군은 더욱더 비행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미 공군과 연합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북중러의 도발에 대응했습니다. 지난 7일 한미 공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20대를 동원해 서해 상공에서 연합 공중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비행에는 정밀 유도 무기를 장착한 F-35A 4대, F-15K, KF-16 등 전투기 16대와 주한미 공군의 F-16 전투기 4대 등 총 20대가 참가했는데요. 한미 전투기는 서해상 공역에서 공격 편대군을 형성해 적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는 비행 훈련을 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구닥다리 전투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최신의 전투기를 뽐내며 한국 공군의 위상을 상기시켜줬습니다. 전투기뿐만 아니라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실력과 마음가짐 역시 중국보다 우리 군인들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앞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조종관을 손에서 놓지 않은 고 심정민 대위를 반드시 기억하겠다고 다짐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